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혼인 절차와 혼례 용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혼인 후 거주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의 하나인 혼인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혼인 후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정하는 거주 방식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혼인 후 거주 방식은 살림살이 마련과 자녀 양육 방식뿐만 아니라 혼인을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인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통시대에는 혼례를 해질녘에 치렀습니다. 황혼의 시각이 양이 지배하는 시각에서 음이 지배하는 시각으로 교체되는 시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황혼의 시각에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혼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친형으로 말미암아 신랑 집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인이라는 글자를 각각 취한 후 두 글자 앞에 계집 여자를 붙여 혼인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이라는 한자 자체에 이미 혼인 후에 신부가 움직여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 살도록 거주 방식을 부거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기에는 혼례라는 것은 장차 좋은 두 성을 합하여 위로는 조상과 사당을 모시는 것이요 아래로는 후세를 잇게 되는 것이므로 군자가 이를 중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교식 혼인은 남녀 두 집안의 결합을 의미했고 가문의 계승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문은 아버지 쪽 가문인 부계의 계승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혼인의 주된 목적은 부계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부계 가문을 계승하여 조상 제사를 이어갈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에 친형이 포함된 유교식 혼인 절차가 상세하게 마련되었지만 마지막 단계인 친형만은 시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남귀 여가혼의 절차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 12년인 1430년 12월 22일 세종은 혼례에서 신랑이 신부를 직접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례를 치르는 친형의식이 유교적 생활 방식을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데 백성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자 친형의 어려운 이유를 알고 싶어서 신하인 김종서에게 물었습니다. 김종서는 혼인한 후에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사는 남귀 여가혼의 혼인 풍습이 오래되었고 혼수 마련이 어려워서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와 의복, 살림살이 등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곧 신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이를 꺼려왔습니다. 남귀 여가혼에서는 혼인 생활에 필요한 신부의 혼수를 혼례 이후에 서서히 마련해도 되는 반면 혼인 후 바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살면 혼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후 거주지를 신부집으로 하는 것은 혼수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와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신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낯선 집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안쓰러움도 작용하여 친형에 대한 저항이 작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남귀 여가호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러기를 신부집에 바치는 전환례를 행한 후 부부로서 먼저 동침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교배례와 합근예, 동례를 행하였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에 따로 날을 정하여 음식과 노비를 갖추어 시부모를 뵙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남귀 여가호는 혼인 후 상당 기간 신부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를 남편이 부인인 처의 집에서 산다고 해서 처거제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부거제는 혼인 후 신부가 신랑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교적 가족제도는 혈통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북의 계승이기 때문에 부거제를 이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종법에 기반한 북의 친족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혼인 후 거주 규정을 부거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부거제는 혼인 후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게 됩니다. 혼인한 여성이 남편 가문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혼인하면 다른 집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출가 외인 관념은 부거제라는 혼인 후 거주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거제는 혼인 후 신랑이 신부집에서 처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인한 여성이 혼인 후 친정에서 살게 되면 며느리로서의 정체성보다 딸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게 됩니다. 외가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한 자주 만나는 외조부모와 외삼촌과도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외손이 외조부모의 제사를 맡아서 하는 외손 봉사는 혼인 후 거주 규정이 처거제일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친형에 대한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서 19세기 사대부 문집이나 일기를 살펴보면 혼인 당일 신부집에서 대례를 치르고 바깥 출입이 자유로운 신랑은 신부집에 살면서 신랑 집인 본가를 오고 가는 방식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신행 또는 우기라고 합니다. 신부가 1년에서 2년 친정에서 머물다 아이를 낳은 후에 시집으로 옮겨가는 사례들이 증가합니다. 혼인한 여성이 혼인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해를 넘겨서 신행하는 것을 해무기라고 하고 달을 넘겨 시댁으로 가는 것을 달무기라고 합니다. 3일 우기와 같이 3일로 짧아지기도 하고 혼인 당일에 신행을 가는 당일 우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혼인 후 거주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부부가 시가나 처가가 아닌 별도로 신혼집을 마련하여 혼인 후 바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신거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거제의 등장으로 혼인한 이후에도 여성은 친정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북의 혈연 중심에서 정서적 유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구조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북의 직계가족에서 부모와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사는 핵가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거제와 처거제, 신거제 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혼인 후 거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식장의 등장과 신혼여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